AI를 단순히 그냥 답변해주는 기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답변하는 기계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거는 답변하는 기계에서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와 같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고 저도 처음에 유료로 사용했다가 생각보다 얘가 처음에는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걸 계속 써보긴 했는데 일주일 정도 써보니까 신기한 건 이제 끝이 났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 업무와 내 삶 속에서 이걸 좀 더 연결시켜서 도움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연관성이 없고 적용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구독을 취소했다가 또 다시 가입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이제 2년에서 3년 동안에 AI가 정말 많이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AI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기계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처럼 이렇게 여겨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일 잘하는 팀장님은요 직원들한테 러프하게 업무 지시 절대 안 내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도 일 잘하는 팀장님, 존경하는 팀장님을 뽑는 것 중에 인격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배려나 공감도 해줘야겠지만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아니면 업무를 할 때 상당한 기획을 하고 체계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위에 있는 팀장님께서 야 알아서 해봐. 알잖아 센스 있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어요. 물론 그 직원이 센스 있게 일 잘할 정도로의 경험과 역량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 취업한 지 6개월도 안 된 신입사원한테 알아서 잘 해와봐 하면 이거 직원은 이제 멘탈이 나갑니다. 근데 일 잘하는 팀장님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혹은 파트너에게 업무 지시나 부탁을 할 때 디테일하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변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가능성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AI는요 약간 고장난 음료수 자판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판기를 보면 동전을 넣으면 콜라 위치에 있는 그 이제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요. 사이다를 누르면 이제 사이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제가 일본 갔을 때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시골의 소도시에 갔는데 아주 작은 도시에 갔는데 일본어가 제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콜라처럼 돼 있는 거라서 눌렀는데 녹차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일본이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이게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게 나는 입력을 했는데 내 생각을 하는 것만큼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고장난 음료수 자판기와 같은 이게 자판기 역할은 해요.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가끔씩 고장난 것처럼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돈 주고 이제 계속 이걸 사용을 해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AI를 사용 안 한다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 세상에 지금 AI를 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를 잘 쓰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내가 사용해보니까 이거 고장난 자판기 같아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쓴다고요. 그러면 AI로 생산성을 키우고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음료수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AI에게 딱 맞는 동전을 다시 말해서 AI에게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은 질문을 하는 구조를 우리가 배워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건가. 첫 번째, 문제를 스스로 파악을 못한다. 이제 사람들이 PPT에게 지시를 내릴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거 AI한테 물어보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다고요. 그럼 얘가 대답을 못해요. 한마디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얘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이거 파스타 하나 먹을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파스타 하나 뭐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요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각하는 걸 그대로 AI에게 넣으면
이제 얘가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동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대상이라는 게 빠져 있고요. 시간이나 인원이나 뭐 재료, 정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스타나 만들어 볼까 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오늘 뭐 먹지? 파스타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세 가지 루트를 제안한다고 하면서 크림 루트, 토마토 루트, 오일 루트 이런 식으로 제안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냉장고에 크림 루트가 없으면 요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데 냉장고 안에 토마토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슈퍼 가서 토마토를 사와야겠네. 에이, 토마토 파스타 먹지 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하니까 얘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동전, 정리되지 않은 생각 패턴 중에 우리가 하나가 뭐냐? 스스로 내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을 입력을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추론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입력하면 얘가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냉장고 부탁해 찍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냉장고를 부탁해는 예능의 요리사들이 냉장고 열어보고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면 될까라고 하는 스키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벼냅니다. 근데 새로운 업무를 하거나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한테 부탁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추론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냥 물어보면 얘가 대답하는 걸 못합니다. 제대로 못 해줍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지? 그럼 열어봐요. 열어보고 대충 비벼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일상에서 요리를 먹을 때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비벼 먹으면 됩니다.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 먹는 걸 보면 기겁을 하겠지만 뭐 어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냉장고 열어서 그냥 고추가 있으면 고추 넣으면 되죠. 배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AI한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이것도 얘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내용이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면 얘가 팩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팩트에 기반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얘가 당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거짓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결과물이 출력되고 난 뒤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맛이 이제 음식 우리가 먹을 때 맛이 이상하면 그냥 대충 먹고 나중에 배달시켜 먹자. 이게 식사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파스타 만들었는데 아니 맛이 없잖아.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계속 꼬이거든요. 이상하게 이제 답변이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PT 괜히 쓰는 거네.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바르게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사용할 때 반드시 요 세 가지는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야 AI를 잘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파스타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챗GPT한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은 자기의 표현을 참 잘해, 이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잘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석을 해보면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실제로 그 환경에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AI에게도 상황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목표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해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게 사람과 대화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은 하지만 서로에 대한 체면도 있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 못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맥락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생각은 나랑 다른 것 같아.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랑 이것 때문에 대화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저맥락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이제 특히 문화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좀 유교 문화나 위아래가 있는 그런 좀 아시아권의 문화는 우리 고맥락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뉘앙스나 어떤 분위기나 상대방의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문화적으로도 필요해요. 아니, 이제 막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눈치 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목표를 이야기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AI라고 하는 자판기에서 올바른 이제 음료수를 뽑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